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게시판 보셨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 연결된 김에 제가 바로 직접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경제의 속살, 이거 북콘서트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굉장히 마다하시는데, 이게 애청자분들에게 인사도 하실 겸, 그런 자리 한번 마련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요걸 고민을 좀 한번 해보고. 며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 PD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그런 제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셨으면 방송 전에 미리 기대해 주시면. 방송 전에 그런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시지. 그랬죠, 이한배 기자님. 이건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꼭 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애청자분들이 너무 뜨겁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가지고, 이게 그냥 넘길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기다렸던 애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요. 경제의 속살이란 책이 나온 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신데, 경제의 속살. 지금 인터넷 서점에 가시면 경제의 속살 입력하시면 바로 이완배 기자님의 책, 상학원이죠? 또 1권, 2권으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권은 경제학편, 2권은 경제학자 편인데요. 자, 이거 안 읽고 책장에 꽂아놔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절반은 훅갓입니다. 그러니까 훅갓이라는 표현은 이제 웃기려고 한 표현이고 폼입니다. 이런 거. 자, 그래서 경제의 속살 많이 여러분 구매해 주시고, 아직은 예약 판매군요. 이제 방송이 나가는 화요일,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판매가 됩니다. 서점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예약 판매 이제 곧 책이 나오니까요. 경제의 속살 1권, 2권 함께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완배 기자님의 새 책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0위권 안으로 넣어놔야죠. 우리가 그래도 이완배 브랜드인데. 그래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민중의 소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쓰신 책이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사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이런저런 재벌 개혁 이야기 또 포털 등 이런 대형 유통사죠. 이런 유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민중의 소리에 직접적인 그런 불이익을 끼치는 일도 있어가지고 이해 안 되겠다. 내 의무감으로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책을 내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완배 기자님의 건강하고 바른 소리를 듣는다면 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경제의 속살 1권, 2권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이버 한번 얘기하셨다가 네이버가 민중의 소리 퇴출시키고 말이죠. 그게 꼭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못 돌아오게 지금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아픈 기억이어서 제가. 자, 여러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가 쓴 책 경제의 속살 1, 2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요. 오랫동안 묵혔다가 이제 거의 1년 만에 올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딱 1년 만에 오른 거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은이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이야기는 경제 이야기 중에서도 재미도 좀 없고요. 어려운 느낌도 있어서 제가 자주 고르는 소재는 아닙니다만 이번 금리 인상이 1년 만에 일이기도 하고 의미가 있고요. 또 이번 금리 인상을 바라보는 보수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무리들이 아주 이상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금리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금리와 경제의 상반관계라고 짧게 제목을 정하시고요. 금리하고 경제는 반대 관계에 있다고 암기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나빠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경제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금리하고 경제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앞으로 금리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가 인상됐다는 건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겁니다. 그렇죠. 예.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예. 금리는 은행이 주는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많이 맡기려고 하겠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은행 안으로 잠겨버립니다. 잠겨버린다. 경제라는 건 돈이 잠기면 안 되고 현장에서 돌아가야 좋아지는 건데 그렇죠. 돈들이 은행에 잠겨버리면 경제가 당연히 안 돌아가는 거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돈을 쓰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시중에 더 많이 돌게 되고요. 경제가 더 잘 돌아가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곳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입니다. 정부의 입김을 전혀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법으로 보호받는 기관입니다. 왜 이렇게 해놨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낮추면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임기가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싶을까요? 높이고 싶을까요? 당연히 낮추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경제가 좋아지죠. 자기들 임기 때 경제 성적표가 나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선거를 할 때도 아무래도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경제 지표 좋아지게 한답시고 금리를 계속 낮추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물가가 막 오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물가가 확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금융당국이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독일은요.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다음에 경제가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는데요. 방법이 없으니까 독일 정부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풉니다. 시중에요. 찍어내서요. 그래야 경제가 일단 돌아갈 테니까요. 예. 그런데 이때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 제어가 아예 안 됐던 거죠. 1923년에 환율이 1달러에 4조 마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살 때 4조 원 내고 사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100만 장자는 나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으로는 라면 부스러기 하나 못 사 먹는 사태가 벌어지죠. 예. 그래서 이때 독일에서 발행된 화폐를 보면 100조 마르크짜리도 있었습니다. 물론 갖고 다니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지갑에 한 300조 꽂고 다니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경제는 뭐 이미 경제가 아닌 상태가 돼버리죠. 그 짐바브웨 달러가 그렇죠? 몇 년 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네, 거긴 뭐 10조 달러로 할 수 있는 게 뭐 택시 한번 탈 수 있는 정도 뭐 그렇다고 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폐 단위가 경 단위까지 올라가면 말을 다 했죠. 그래서 짐바브웨는 결국은 자기 화폐를 포기를 하고 자국에서 달러만 유통되도록 만드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경제 주권이라는 게 없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빵이나 우유 같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는 지폐로 가득 찬 거의 박스 단위의 그 손을 갖고 와야 손수레를 끌고 다녔어야 했죠. 손수레를 끌고 예. 그래서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국은행을 독립시키는 겁니다. 중앙은행을 정부 산하에 두면 정부는 경제지표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 내리라고 압력을 가할 거고요. 이걸 그대로 방치해두면 독일, 짐바브웨 이런 사태가 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박정희 때요. 경제지표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GDP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 지표에는 허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행이 독립기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 찍어냈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이는 경제지표가 조금 과도하게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살인적이었거든요. 이 국민소득이 15% 오르면 뭐합니까? 물가가 20% 오르는데요. 국민들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한국은행 별명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는 치욕적인 별명도 있었습니다. 하느니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고 재무부가 시키는 대로 따까리짓만 한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은을 한국은행 법으로 독립을 시키고요. 법에 따라서 한국은행만의 독특한 목적을 부여합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냐? 물가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의 목적은 경제를 좋아지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가를 잡는 겁니다. 한국은행 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하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경제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물가 잡는 게 목적이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중에 전설적인 인물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임기 중에 금리를 무려 10% 넘게 올려서 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두 대통령 시절에 중앙은행장이었는데 두 대통령 다 야 제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 경제 지표 너무 안 좋아진다.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이 사람이 깡이 대단했거든요. 야 중앙은행의 목적은 물가 잡는 거야 이러면서 줄기차게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한테 붙었던 별명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요. 지난주에 하느니 금리를 올린 게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나빠지거든요. 예. 그런데도 하느니 금리를 올린 건 지금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가가 막 오를 것 같아서 보통은 이럴 때 올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런 거잖아요. 미국은 경제가 좋으니까 금리를 막 올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싫어서 금리 못 올리게 하려고 막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라고 하고 정부는 내리라고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한국 상황이 그러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저 그렇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느니 금리를 올려도 될 정도로 경제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느니 왜 금리를 올렸을까요? 이유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경제가 좋거든요. 예. 돈을 잠그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25%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번에 올리기 전에 1.5%입니다. 0.75%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에 맡기는 겁니다. 미국 이자가 더 높으니까요. 원래 한국과 미국의 이자가 똑같아도 미국에 돈이 몰립니다. 투자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투자처가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은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한국에 맡긴 돈이 있으면 다 빼서 미국에 맡기고 싶은 거죠. 이게 심해지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달러 자금이 다 빠져나갑니다. 이걸 지금 너무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경제가 안 좋아서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지난주에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 금리 인상을 보는 야당하고 언론들의 보도 태도를 보죠. 특히 중앙일보가 이번에 심한 헛소리들을 하는데 11월 30일 금리 인상됐을 당일 중앙일보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낙연의 독촉, 이주열 반박, 하는 움직임 결정적 장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낙연 총리가 9월 13일에 국회 대정부 질문 때 금리 인하라는 게 결국은 빚을 내서 집을 사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보고 중앙일보가 이낙연 총리가 지금 한국은행에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언론들도 비슷합니다. SBS도 당시에요. 금리 인상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는 이낙연 총리 발언을 보고 이낙연 총리 월권 논란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브릿지 경제라는 곳은 이낙연 총리 금리 발언 하는 독립성 훼손인 이유라고 제목을 답니다. 그리고 또 중앙일보는 다른 보도에서 이낙연 금리 인상 압박이 부른 최경환의 척하면 척 악몽 뭐 이런 식의 악의적인 기사도 내보냈습니다. 요약하면 언론들은 한국은행이 독립기구인데 이낙연 총리가 한은한테 금리를 올려라라고 압박을 해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코미디 같은 헛소리냐면 이낙연 총리가 물론 실제로 금리를 올리면 좋겠다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한은에 압박을 가할 생각이 있었다면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올리라고 압박을 가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정부도 만약에 중앙은행에 압박을 가한다면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거지 올리라고 압박을 가하는 미친 정부는 없는 겁니다. 어떤 정부가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안 좋아지게 하라고 압박을 가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총리가 만약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압박이 아니고 충정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문재인 정부하고 이낙연 총리한테 손해라니까요. 네. 하지만 이 총리는
내가 총리로 있을 때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 한이 있어도 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가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게 좋겠다라고 충정 어린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기업이 경영난에 빠졌어요. 그런데 노조가 결의를 합니다. 우리 내년에 임금을 10% 삭감하겠다. 우리가 희생할 테니까 회사를 살리자. 이렇게 노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중앙일보가 기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노조, 사측에 임금 삭감하라고 압박을 가해. 노조가 뭔데 임금을 삭감하라고 압박을 가해서 경영권을 침해하느냐. 뭐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떤 노조가 회사에 압박을 가하면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지 내리라고 압박하는 미친 노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노조가 임금을 내리자고 정말로 말했다면 그건 압박이 아니고 충정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회사를 살리자 이런 충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면 너무 악의적인 거죠. 진짜 웃긴 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는요. 한국은행에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10월에 KBS가 한 보도를 보면 2015년에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조선일보를 끼고요.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 압박을 부당하게 가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예. 이 보도를 보면 안종범 경제수석이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문자를 나눴는데 내용을 보면 정 부위원장이 안종범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강효상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형님,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0.5% 내리도록 서별간 회의 열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문자를 보냅니다. 예. 그러니까 안종범이 강효상, 지금은 국회의원이지만 당시에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등과 짜고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런 기획기사를 세게 쓰게 하고 청와대는 서별간 회의에서 그걸 밀어붙여서 독립적인 한국은행에 부당한 압박을 가했다는 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일보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기사를 진짜로 세게 써요. 네. 3월 2일에 일면에 올립니다. 이 기사를요. 경기 부양 팔짱 낀 한은의 시대착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요. 그래서 한은 이 시대착오적인 새끼들아 경기 좋아지게 해야 되는데 금리 안 내리고 뭐하고 있어 뭐 지금 이런 욕을 일면에다가 갈겨낸 거죠. 네. 이런 게 바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원래 이런 식으로 경제지표 좋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걸 막자고 한은을 독립시켜 놓은 거고요. 네. 그런데 비겁한 박근혜는 조선일보를 동원해서 한은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런데 10월에 국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유당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낙연 총리도 지금 한은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지 않냐. 현 정부도 노골적으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게 진짜 웃기고 자빠지는 거죠. 박근혜 때 조선일보를 끼고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과 지금 미국 금리 올린 것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같은 이야기냐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정부도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올리라고 압박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미쳤습니까? 금리 올리면 경제 지표가 나빠지는데요. 예. 사실 금리는요. 박근혜 때 올렸어야 됩니다. 그때 빚내서 집 사라 정책한다고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바람에 예.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고요. 그래서 그때 금리를 못 올리는 바람에 지금 경제 지표가 그저 그런데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황당한 상황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싼똥 치우느라고 지금 눈물을 머금고 금리를 올리는 게 낫겠다는 충정을 이야기한 건데 이걸 가지고 한은을 압박한다 이러면 웃기는 거죠. 예.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각오를 하고서라도요. 예.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어야 됩니다.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다. 이번 한은의 판단이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요. 그런데 이걸 정부가 압박했다. 이렇게 부르는 놈들은 진짜 염치가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요. 니들이 빚내서 집 사라 이랄만 안 했어도 조선일보랑 짜고 부당하게 한은의 압력만 안 가했어도 지금 이런 일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언론 보도들이 매우 한심해서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효상
네. 정말 문제적 인물입니다. 네,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네, 핵심 주축인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 전직인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일보에 재직하던 강효상으로부터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 청탁을 동국제강이 TV조선 주주인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조선일보 종업원이 이렇게 청탁을 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예전에 그 강효상이 최동욱 검찰총장 옷 벗겨서 내쫓았을 때 그때 이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막 그만둘 즈음에 만나가지고 정보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 박준동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그 양반이 한 말이 있어요. 조선일보 사내에서도 막말을 듣는 이들이 이 비일제다. 신문을 집어던지며 괴성을 질렀던 강효상 전 편집국장이 대표적이다. 그런 분이 버젓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영전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다. 그래요. 강효상의 전성시대, 이 전성시대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정말 단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의 경제의 속살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가 쓴 경제의 속살 인터넷 서점에서 오늘 한 권씩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권씩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권, 2권이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